자, 체계 구성을 좀 더 리뉴얼하고 발전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좀 오늘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 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면, 앞에는 그냥 쌤이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 필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내용 위주로 전반적으로 좀 훑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문들이 다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앞에는 쭉 개념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8배수, 8배수로 제가 시즌별로 끊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9번부터 16번 지문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쭉 넘기면 이제 그 뒤에 38쪽부터는 사실상 워크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워크북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1단계는 말 그대로 위에 한글을 읽죠. 위에 영어를 읽으면 영어에 맞춰서 빈칸을 이렇게 대응해서 뚫린 데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 2번 여기 그 해석 예전에는 다 시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은 부분만 해석하는 걸로 저희가 바꿨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은요, 다 특징이 뭐냐면 어법성과 관련이 짙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독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답지에 보면 그 답지에 있는 해설서에 제가 해석 써놨잖아요. 그게 제가 다 직접 보고 치고 만든 거니까 그 해석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빨간 펜이나 다른 색깔 있는 펜으로 첨삭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고, 그 밑줄 친 그 밑에다가 쭉 해석 쓰시면 돼요. 그 밑에는 3단 구조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숙제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내용 읽고 옆 빈칸 채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단계. 3단계는 TF. TF 말 그대로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연이 40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TF, 요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고 그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4단계 여기 3단 구성 있잖아요. 여기 아마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쌤이 여기 소재는 살려드렸지. 그러니까 이 소재를 활용해서 각각 단어로 다 묶어있지, 3단으로. 그 단어, 그 번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정리해서 스스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6단계 워크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가 어디일 거냐면 2단계랑 4단계일 겁니다. 4단계는 제가 직접 다 올 검수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보고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앞에 부분에서 진도 나간 거 베껴 쓰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요약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문을 제대로 정확히 숙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단계, 다음 장 42쪽 펴시면 5단계는 이제 원문이 있으면 밑에 변형 지문,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똑같으나 유반이어나 다른 구문으로 치환해서 서술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유반이어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번호에 맞춰서 위에 1번 이렇게 하고 진하게 밑줄 쳐 있으면 밑에 1번에다가 한글로 쭉 해석을 쓰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단계 어법은요. 어법은 요거 그냥 양자택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양자택일 이제 문제 풀고 틀린 게 있으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해설을 해드릴 건데, 해설을 해드리면 그 밑에 여백에다가 깔끔하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단계로 저희가 리뉴얼 했고요. 이러면 지우야 훨씬 노가다 다 사라져서 할만하죠. 옛날 게 좀 너무 과하게 빡세게 노가다였어서 이거 다 걷어냈고요.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워크북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습서도 같이 드렸죠. 왜냐면 지문이 어려우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자습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습서도 같이 컬러로 드렸으니까 그걸로 공부할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어장도 드렸으니까 단어 다음 주 화요일날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선택사항이긴 한데 그럼 유리랑, 근데 이거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건데, 단어는 정규 단어 외우는 게 어때요? 그게 낫겠죠. 유반이었다면 차라리 정규 단어 외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럼 내신 단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3학년이니까 제가 별도로 내신 단어는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단어 시험은 시험이 임박했을 때 제가 좀 보는 걸로 하고, 너네는 차라리 유반이어를 좀 더 제가 더 건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리엔테이션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빨리 와, 빨리 앉아. 여기 바로 시작해야 돼. 앉아. 잠시만요.
아무래도 우리 최근에 써갖고 내용들 다 기억나실 건데, 자 6강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쪽 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장 단위로 하나씩 어법이랑 단어 위주로 좀 중요한 걸 풀겠습니다. 자, profits are managed. 내가 지난번에 profit이랑 revenue의 차이 얘기해줬죠. profit이랑 revenue 차이가 뭐예요? 뭐가 수입인데? revenue가 수입이에요. 자, 수입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매출 얘기하는 거고요. profit은 거기서 비용 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profits are managed. Not only A but also B겠죠. 그래서 수익은 관리됩니다. 그저 가격 전략을 책정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을 책정한다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가격을 높여서 수입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낮춰서 벌어들이는 프로핏을 올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얘기고, 자 여기가 중요하지. They are also influenced. 근데 profit은 또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commitment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to measure marketing performance.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organization은 조직이라고 써 있는데 회사라는 얘기예요. 회사. 그래서 회사는 cannot achieve its objectives. 회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그러니까 이 어디 서 있는지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마케팅 성과 얘기한 거죠. In meeting those objectives. 이러한 마케팅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마케팅 성과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measurement of marketing activities is needed to assess.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측정하는 것, 즉 평가하는 건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past performance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as well as 특징 알려줬지? 특징 뭐라 그랬지? 왜냐면 1번 문장은 not only의 but also B가 쓰였지. 근데 지금 3번 문장은 B as well as A가 쓰였죠. 왜냐면 이거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as well as는 앞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강조하고 싶은 위치를 다르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예시 뭐라 그랬어요? 차은우는 잘생겼는데 몸도 좋다. 와, 차은우는 몸도 좋아? 잘생겼으면서? 이런 뉘앙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as well as를 쓰면은 유리야, 뒤에가 중요해, 앞에가 중요해?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과거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알겠죠? 자, 다음 4번. 자, 가령 예를 들면 it is important. 자, 4번은 어법 조심하세요. 4번은 어법입니다. For example, it is important. it은 당연히 가주어고요. 자, for는요. 자, 전치사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무조건 전치사 for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어야 돼? 마이너리그 야구팀을 위해가 아니라 야구팀 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마이너리그의 야구팀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요. 얘가 찐주어라고 하시면 되죠.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Saturday Night Fireworks promotions.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활동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효과, 그러니까 성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in terms of 무슨 뜻?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라서 하는 건데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거 다 알죠? 근데 꼭 혹시 모르는데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영아 이거 차이 알아요?
많은 이건 수라고? 자, 얘들아 플러스 명사 오바면 다 형용사야. 이거 형용사고요. 이거는 지금 지우가 얘기한 대로 뭐뭐의 특정한 수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둘 다 당연히 복수명사가 오겠지. 뭐뭐의 숫자니까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뭐의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이고요. 그럼 지우야 얘는 뭐뭐의 수 자체잖아. 얘가 주어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자, 몰랐으면 필기해 주시고요. 고3이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전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신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팔린 티켓의 수의 입장으로 헤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봐봐. sold가 후치 수식 돼 있지? 그지? additional tickets sold 하면 그 순간에 추가적으로 팔린 티켓이란 뜻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어법 조심하시고요. and related 그러니까 요거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의 명사로서 티켓이랑 스펜딩 이렇게 두 개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린 추가적인 티켓의 수와 그리고 관련된 지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법 조심해야 되는 건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구 후치 수식 이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얘는 왜 전치 수식하냐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순간에 팔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순간에 팔린 티켓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related는 그에 따른 관련된 지출이라는 뜻이잖아. 이 관련된이란 건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spending하고 related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뜻이 좀 완전 괴랄해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잠깐만, 왜 넘겼어? 이거 지울게요. The tracking performance in this case would enable a comparison of revenue. 자, 이것도 어법 조심해야죠. 자, 여기 보시면 후치 수식이 이연타로 나와요. Generated는 revenue 수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추적하는 게,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하는 게 비교를 가능케 해준다. 근데 그게 무슨 비교냐면 수익을 comparison A with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뭐를? 비용을 비교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후치 수식 돼서 그 순간에 발생된 수익과 이거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를 비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accumulated는 뭐야? cost 수식하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홍보 행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축적된 그러한 비용과 발생한 소득 사이를 비교하는 게 가능케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with는 왜 쓴 거예요? compare A with B의 개념으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법 이 두 개만 조심하세요. 후치 수식인 거. 자, 다음 마지막 Such return on investment analysis. 이게 사실 경영학 용어거든. 그래서 ROI란 뜻이야. ROI 분석이라 해서 경영학과 가시면 배우는데 여기 누가 경영학과 간다 했었던 것 같은데 유리였나? 가시면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ROI는 뭐냐면 투자 대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를 분석하는 거라서 이거 재무 가서 공부하게 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리턴, 수익으로 얻을 수 있냐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항상 늘 수행해야 된다. 가능한 한 맨날 이란 뜻이죠. Whenever possible.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whenever it is 즉 주어랑 비동사 생략한 접속사 플러스 생략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생략구문.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끊기죠. 투부정사가 뭘로 해석됩니까?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ROI 분석은 가능한 한 맨날 수행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마케팅 투자와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앞에는 다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말이 제가 아까 3번 문장에서 요거라 했죠. 테스트. 자, 이거는 수능 강의할 때도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자, 이 패스트가 밑에서 어떤 단어랑 호응하는지 찾으세요. 누구였죠? 유리야 뭐야? 무슨 단어야? accumulated? 아, 그렇지. 이거죠? 이거 제가 강조했었죠. 쌓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마케팅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필자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뭐라고 하면 돼요? 마케팅 성과 측정은 할 수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미래의 의사결정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한 걸 토대로 이제 3단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거를 그러니까 쌤이랑 수업 때 한번 해보고 저기 혼자 공부하실 땐 니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1번부터 3번을 묶어서 1단으로 엮으면 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마케팅 성과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케팅 성과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마케팅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마케팅 투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 지문은 수능 특강에서 애초에 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제, 내용을 좀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쉽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은 수익성을 보존하고 미래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들 위주로 제가 유반이어 좀 몇 개 잡아드릴게요. 일단 수익성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성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영어로 profit을 그렇지 profitability라고 하면 되죠. profitability.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는 consistently. 그 평가는 assess 말고 E로 시작하는 건 얘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evaluate야. assess랑 조금 어감은 살짝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유의관계로 볼 수 있으니까 evaluate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evaluate가 네, 지문에 단어 없었으니까 좋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다음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네 지문씩 끊어서 할게요. 4번 지문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2번.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How some people, 어떻게 일부 사람들이 가령 일부 어린애들을 포함하여 enjoy doing jigsaw puzzles for hours. 직소 퍼즐을 몇 시간 동안이나 즐기는 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다들 해봤죠? 다들 퍼즐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그지? 3시간, 4시간 세워라, 내워라 하잖아, 그지? 자, 중딩 문법. 자, enjoy는 무조건 뭐? 목적어로 ing 수반하죠? to do라고 하시면 안 돼요. There are no big surprises. 별로 큰 놀라움은 없다. 그러니까 놀라움은 없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결말을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No big surprises가 의미하는 게 결말을 이미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괄호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됐죠? 여기까지? The players know exactly,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What the end result will look like. 여기서 what은 어떤이라고 해석해야겠지? 여기서는 그냥 의문 형용사로 쓰였어.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래서 퍼즐을 하는 애들은 알아. 정확히 어떤 결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길 것인지 이런 뜻이죠. 그리고 are, 그러니까 동사 원, 동사 to가 되는 거죠. rarely는 찔끔이죠. 그러니까 놀란다, 안 놀란다? 안 놀란다. 그리고 참고로 start는 주가 또 뭐야? 놀라게 하다, 놀라다라고 하면 안 돼. 놀라게 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 쓴 거야. 내가 놀라는 거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퍼즐을 푸는 동안에 놀랄 일이 거의 없어요. 놀란다면 하나밖에 없겠지. 누군가가 퍼즐판을 엎어서 다시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놀랄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But there can still be great satisfaction upon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upon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끝내자마자 엄청난 만족감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when listening to an interesting story,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면 we can be deeply disappointed. 우리는 되게 실망할 거래. 만약 우리가 뭐 하면 we don't get to hear the ending. 끝에 마무리, 결말을 모르면 열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중딩 문법. 아까 whenever possible처럼 중간에 주어 동사 생략됐지. 주어 이거 채우면 어떻게 하면 돼? 아, 그렇죠. 주어가 we잖아요. 그러니까 when we are이라고 해야죠. 야, 근데 오늘 유난 이런 거 왜 이렇게 지문이 다 쉽냐? 고등학교 1학년 진도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쉽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When exploring, 이건 그냥 유치하니까 이제 안 쓸게요. 여기도 we are 생략된 거죠? 아, we are, 그치, we are. 우리가 새로운 장소, 가령 새 집이나 공원을 새로 방문을 해요. 탐험을 하러 가면 우리는 종종 want to get a clear sense,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지. Of the overall layout, 전반적인 모든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도 있다? frustrate도 무슨 뜻이야? 여기 심정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 frustrate가 무슨 뜻이죠? 좌절시키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감을 맛봐야 되니까 수동의 의미인 frustrated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If we don't know how different locations fit together. 이 서로 각기 다른 장소들이 서로 어떻게 아구가 맞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무섭다라는 거지. 요즘도 방탈출 이런 거 하나? 니네 방탈출 해봤어? 방탈출이 15년에서 17년에 진짜 유행했거든? 그때 니네 초딩이었지? 초딩이 하긴 좀 비싸지. 그거 1인당 한 2, 3만 원 하니까. 유리는 방탈출 안 해봤어요? 나연이도? 안 해봤어? 지우는? 너만 많이 해봤는데? 원영이 너 안 해봤어? 해봤어? 난 방탈출 태어나서 한 6번 해봤나? 대여섯 번 해봤는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어가지고 나 그래서 한 번 열받아서 힘으로 한 번 했다가 이제 혼난 적이 있었고 자물쇠를 이렇게 딱 깨워서 열어야 되는데 헐거워서 툭 하니까 열리더라고. 그랬었었는데 방탈출 예전에 일산에 되게 많았거든. 지금 다 없어져서 라페에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대학 가면 손잡고 같이 가보세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19금 막 이런 거 아니면 잔인한 거 막 이런 것도 많거든. 재밌는 거 많으니까 원래 재밌는 건 다 어른 돼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자, infants 아장아장 기어댕기는 애기들이 우리랑 똑같이 strive가 뭐 하려고 아주 기를 쓴다는 뜻이잖아. strive to achieve closure. closure가 결말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뭐든지 항상 결말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they have a need to identify all the toys that are in a box. 자, that are in a box는 toys 수식하죠? 주격관계 대명사고. 근데 이거 뭐 해도 돼? that are는 그냥 생략해도 되죠? 그지? 생략 표현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 다 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아니면 explore every room of a new space. 새로운 공간의 모든 방은 다 헤집고 다니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they have similar needs for closure in their causal models of how things happen.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causal model, 인과관계 모델이잖아. 이 모델이 뭔지 알아요? 경제학 배우면 배우잖아. 경제학 모델. 모델은 기본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계산하는 걸 모델이라 그래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우리도 완결감을 똑같은 완결감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세상 만사 인과관계 다 궁금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니네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분명히 엄마한테 했을 거야. 애기는 어떻게 나와요? 예라든가 이런 거 다 물어봤을 거야, 그지? 그런 거에 있어서 다 궁금하다고요, 그죠? 자, constellation은 얘들아, 이 스텔라가 별이란 뜻이야. 별이 막 무수히 많은 거니까 기라성이란 뜻이에요. 기라성. 그래서 수놓 엄청나게 막 별들이 수놓은 집합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싸잡아서 다 엄청 큰 집합처럼 표현하는 게 constellation이고 이 단어는 심심치 않게 고3 지문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완결감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 모든 일련의 집합체. 그러니까 이 constellation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인간의 호기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대한 호기심인 거죠. 인간은 그냥 다 궁금하다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궁금하니까 저게 constellation이라 한 거고요. Often helps drive wonder. 그래서 뭐를 이끌어낸다? 궁금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특히 when there is a need to close an explanatory gap.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지난주 1일 테스트 때 냈었죠. 자, 설명에 있어서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설명에 있어서의 차이를 좁힌다는 게 이게 뭔 말이야? 갭은. 자, 갭을 다른 단어로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지문에 없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지문에 단어 없나? 없네. 뭐 쓰면 좋을까? 지문의 내용이 너무 쉬워서 이건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유력하거든? 유리야 뭐라 하면 돼? 나연아 1일 테스트 뭐라 썼어?
uncertainty, 불확실성. 이 차이를 메운다라는 게 내가 잘 모르는 거잖아. 차이가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close, 줄인다는 거니까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 지문은요 11번의 이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정도가 낼 만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클로저 어딨냐? 여기 있다. 클로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클로저, 완결감.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단어들은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A clear sense, ending, overall layout. 그 다음에 close and explanatory gap. 이렇게 이것만 다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 자, 직소 퍼즐이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건 너무 피상적이니까 그걸 좀 더 의역해서 대의로 빼면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1번부터 5번 문장은 직소 퍼즐을 할 때 사람들은 완결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끝난지 알매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하고 거기에 있어서 만족감과 성취도 느낀대. 결말은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치? 결말을 그럼 나는 그걸 조금 더 디벨롭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말을 알아도 우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말이 수반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결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말이 있는 이유는 결말을 매듭지어야 비로소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완결감에 대한 욕구는 뭐의 원동력이야? 뭐의 원동력이 돼? 호기심의 원동력이 되죠? 자, 그래서 결말.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 확실하게 파악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본능이 호기심의 원천이 된다. 자, 확실, 분명 요거
certain 말고 몇 개만 좀 더 배워본다면 5로 시작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obvious. 자, 하나만 더 잡아볼게요. 자, P로 시작합니다. 힌트 요거트. 얘들아, 니네 플레인 요거트 알지? 그거 왜 플레인이야? 앞맛도 안 나서 그래. 플레인. 그냥 딱 요거트 맛만 딱 나서 그래. 알겠지? 플레인이 그래서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단어는 꼭 아셔야 되고요. 욕구. 자, 본능. 본능은 영어로 instinct 정도만 잡을게요. 자, 다 하셨으면 3번 지문 넘어옵니다. 아, 그나마 조금 어려운 놈 나왔다. 자, Unlike Europe's national and partisan press, 이거 막 그때 빨치산하면서 얘기했지? partisan이 어떤 특정한 당, 정당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편드는 걸 partisan이라 그래. 그래서 유럽은 보통 전국 단위, 국가 단위고 좀 특정한 정당을 좀 미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이 있는데 그에 반해 미국의 일간지는 뭐 한다? competed predominantly. dominant가 지배, 우세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로 어디서? at the city level. 도심 지역에서만 겨뤘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 주간지가 여기서 핵심 소재일 건데 근데 도심 지역 수준에서 겨뤘다라는 건 결국 이 내셔널이랑은 좀 대립관계죠. 그럼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 일간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뭐? 배포 범위가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circulation range, circulation 이제 그거 순환이란 뜻인데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발행 부수, 발행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 일간지가 발행되는 범위가 was primarily bounded. 예를 들면 저는 저기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을 읽는데 코리아 헤럴드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집에 다 배달돼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 다 이름 보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블룸버그 통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지역 이름 띄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저 LA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LA 배달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로 뭐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바운드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제한됐다니까. are restricted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거리와 그 다음에 발행되는 시간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리가 서로 도시마다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걸 언제 프린트하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게 두 가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reetcar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요거 난데없이 streetcar 이런 얘기하니까 흐름 잘못 읽은 애는 중심 내용 나면 이제 털리는 거지. 자, 19세기의 streetcars, 이제 그 노면 전차가 이게 말 그대로 그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그 철도 노선처럼 되고 이렇게 가는 조그만 그 전차 같은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 그리고 20세기에 트럭 생겼을 때, 그게 permitted timely. timely는 명사에다 에러에 붙였으니까 형용사지. 딱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자, 타이밍 맞춰서 신문이 더 큰 범위에 배달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낚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니까 그럼 미국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안 돼? 범위가 넓어졌다는 결국 곧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확장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이만큼 배포되던 게 한 요 정도 늘어난 거야. 이런 얘기 하려 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더 확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So different papers. 여기다 페이퍼에다 S 붙이면 종이가 아니라 신문이란 뜻이에요. Competing in the same towns. 얘는 분사구 수식이죠.
paper가 주어고 chose가 타동사, to limit or spread out이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각기 다른 신문사들은 제한하거나 확장하려는 선택을 했대요. 뭐를? 그들의 physical distribution, 물리적인 배포 범위. 그러니까 신문을 어디까지 배달할지. 그리고 editorial coverage, 이게 뭐냐면 기사 편집 범위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취재 범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문 취재를 어디까지 갈지. 알겠죠? 그럼 워싱턴 포스트는 어디까지만 갔겠어? 워싱턴 주변까지만 갔을 거 아니야? LA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LA는 뭐였지? LA 타임즈인가 걔네? 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취재할지라 신문을 어디 가서 뿌릴지를 제한하거나 확장했대. 서로 같은 마을에서 겨루면. 이 말이 뭐야? 같은 마을에서 막 뉴욕에 막 신문사가 한 4개야. 그럼 얘네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미국 지리는 잘 모르지만 뉴욕에 있다 쳐요. 혹시 뉴욕 살다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뉴욕에 이렇게 신문사가 이렇게 4개가 있다 쳐. 그럼 얘네가 서로 겨룰 거 아니야? 그럼 제한하거나 확장했다는 게 나는 여기. 그래? 그럼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이런 식으로 서로 안 겹치게 확장하고 제한하면서 이렇게 쭉 팽창해 나갔다는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to different radio. 그래서 limit A to B예요. 알겠죠? limit A to B. 그래서 얘를 취재 범위와 배포 범위를 서로 각기 다른 radio distances, 반경 거리로 제한하거나 확장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반경이 너네 반지름할 때 그 radio 이거예요. 알겠죠? 중앙 도시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 거야? 제한적으로 도심 반경에서의 제한적 확장이야. 그러니까 난데없이 뉴욕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지역으로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범위도 얘기했지만 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morning newspapers printed during the night. 자, 이것도 어법 하나 있네. 자, 저녁에 인쇄된 아침 신문, 조간 신문은 were of course 물론 뭐 할 수 있었다. distribute over a wider range than afternoon papers. 아침에 아침에 신문이 나가는 애들은 저기 오후에 나가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부할 수 있었다. 그럼 대부분의 신문들이 더 넓게 할 거면 아침에 좀 신문을 많이 프린트해서 나갔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지문 독해서 알려주겠지만 난답시 however 했죠? 근데 by and large는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체로라고 해석하라 했죠? 대체로 근데 the geographical area. 자, 요거 6번 어법 조심하세요. 자, within which happenings were regularly reported as local news 까지가 관계절이고 선행사가 area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coincided with 얘가 동사가 되고 the area가 목적어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자 이거 수동태로 쓰였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자동사고요. 그러니까 소위 너네 뭐 문장이 완전하네 불완전하네 그거 있잖아. 지금 그걸로 봤을 때 다 완전하잖아.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다 전치사 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이 보도되는 지리적 범위랑 뭐가 신문의 구독자층이 많은 범위랑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재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배포 범위를 얘기한 거지.
근데 그게 일치했다라는 거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일치했다는 말이. 자신의 신문을 구독한 사람들이 많은 곳만 취재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 맞춰서 취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그러니까 LA에서 있는 사건을 다루겠어 안 다루겠어? 잘 안 다루겠지. 다루더라도 단신으로 다룬다든가 그런다는 의미죠. 자, 내용 정리해볼까? 자, 여기 잘 봐. 이건 좀 축소해서 해줘야겠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축소했는데 대강 틀은 보이죠? 자, 좀만 참아. 이제 한 질문만 더 하면 쉴 수 있어.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거 동그라미 1, 이거 동그라미 2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3, 4번은 동그라미 1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동그라미 2 얘기한 거예요. 5번은. 알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however라고 해서 흐름이 뒤집혔죠? 그러나 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1일 테스트에서도 왜 하필 그러나라는 얘기를 했을까? 요거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나라고 했지 이거? 그러니까 결국 1, 2는 이론적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 간의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이 신문을 언제 프린트하냐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신문을 배달할 수 있을지를 정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거든. 그렇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의 보도 범위를 정하는 게 뭐라고? 자기 신문을 얼마나 어디서 많이 읽냐. 그러니까 구독자층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 강조하려고? 이론적 이유가 아닌 실질상의 이유, 실질적 이유를 강조하려고 쓴 거야. 그리고 뭐 거리가 어쩌니, 언제 인쇄하니?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무엇보다 신문사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거기에 독자들이 많으니까 그래. 이 얘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6번이 여러분들이 흐름상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내용 정리해볼까? 자, 미국은 전국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로 신문이 배포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신문의 배포 범위는 기본적으로 이론상이라고 할까? 이론상 도시 간의 거리와 발행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미국 일간지의 배포 범위는 구독자층이
두터운 곳에서 형성된다. 미국의 일간지는 도시 수준의 규모에서 신문이 배포되는 특이한 특징을 지녔다. 자, 좀 특이하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에서 irregular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애들이랑 좀 구분된다는 뜻에서 distinctive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지문 넘어오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진도 나간 4지문 중에 4번이 그나마 출제가 유력하네. 그나마. 자, 여기까지 됐죠? Wi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Earth's water cycle. 자, 이 지문 핵심 소재는 물의 순환이죠. 자, 물이 순환되는 데 있어서 지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자, 바람이 없으면 물이 순환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요거는 특이한 게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once accepted view of the water cycle has changed. 물의 순환에 대한 한때 받아들여졌던 견해가 이제는 has changed. 바뀌었다라는 건 그러면은 한때 받아들여진 게 반박된 거지. 반박하다 영어로 뭐예요? 오브젝트는 좀 반대하는 거고요. 응, 네가 틀렸어 하고 반대로 뒤집는 거. 그거는 refute라고 해요. refuted. 그렇죠? 반박당했어요. 그리고 바람의 이러한 대기 순환의 역할이 has found greater appreciation.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훨씬 더 그만큼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traditionally, 그럼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보면 traditionally it was thought that 3번 문장은 그냥 아예 문장 외우고 들고 들어가 그냥 이거는 어법 겁나 중요하고요. 그냥 2개 쳐드릴게요. 쌍따봉 쳐드릴게요. 자, 일단 it was thought that 짭주어, 찐주어. 자, 접속사 되시죠? 그러면은 끊어서 본다면 자, 여기 잘 봐. 이거는 수능 수업할 때도 내가 그렇게 강조했지만 the planet's water cycle mostly involved. 이거 involved가 통상적으로 후치수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되게 관련된 이렇게 해석하게 유도한 거야 이거. 자, 이 접속사, 이 명사절의 주어라는 뜻에서 왜냐면 절이 영어로 clause거든요. 그래서 그 절의 주어다라고 해서 저는 CS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CS 하잖아. 그럼 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고 내가 R 이러면 관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하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지구의 순환, 물의 순환은 주로 involve 여기서 뭐로 쓰였어요?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invol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뭐뭐를 수반시키다, 수반하다니까 타동사잖아요. 목적어 있죠. 여기서 목적어 누구야? 네, 뒤에 있는 evaporated moisture죠. 라고 하면 안 돼. 뭐라 해야 돼? 그럼 얘들아,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being을 굳이 썼다라는 건 얘가 분사가 아니라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동명사로 썼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럼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구의 물의 순환은 주로 수반했어요. 분배되는 것을요. 바람에 의해 지구 전역의 표면을 거쳐.
앞에 있는 얘는 뭐야? evaporated moisture. 자, 나연아 동사 무조건 뭐 가져야 된다 했어? 주어. 그러니까 준동사도 무조건 뭐를 가져야 돼? 주어를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보이시나요? 수분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대? 물이 증발하면 그거 태워서 보내서 딴 데로 옮겼다라는 거잖아.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아까 greater appreciation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인 거잖아. 그러면 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한번 볼게. 여기까지 됐죠? In the last 50 years, 최근 50년에 that view has changed. 근데 이 견해가 바뀌었는데 it is now known that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죠. 자, 이제는 뭐라고 알려졌냐면 숲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 In generating the transpiration that drives rainfall. 근데 제가 무식한 문돌이라서 제가 과학을 중1 때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산작용을 솔직히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다행히 너네 자습서에 뒤에 증산작용 설명해 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증산작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한테 증산작용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왜 나이 쳐다봐? 나이 지구과학인가? 했어요? 증산작용 뭐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과가 너밖에 없네. 증산작용이 어쨌든 뭐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산작용을 생성하는 것 자체는 일단 숲이 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냥 증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증산작용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자습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보면은 숲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at drives. 이 that은 관계절이죠. 그래서 선행사인 transpiration을 수식하고요. 당연히 격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단수니까 S 붙여야죠. 그래서 강우. 그러니까 이 강우가 결국 수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작용을, 과학적 작용을 숲이 한다.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도 알 수 있겠네? 숲이 없으면 물의 순환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죠? 자, 다음. The various plants that live within forests capture water. 자, that live within forests가 이렇게 수식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리고 얘는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 단어로 퉁치면 liv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치환해도 되죠. 그래서 숲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뭐를 한다?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그거를 water를 내뿜는다. as vapor through transpiration. 증산작용을 통한 수증기로. 됐죠? 그럼 이제 그거 걷어갖고 옮겨주는 게 바람이 하는 역할이겠네. 그죠? 자, 그래서 prevail은 이제 타궐풍이고요. prevail이 우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타궐풍이 동에서 서로 가지 않나? 이거 까먹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타궐풍 요거 이렇게 계속 세게 이렇게 부는 이 바람이 transport the water through the air. 대기를 통해서 쭉 물을 옮겨준대요. 바람을 타고. 그렇게 해서 delivering. 뭐예요 이거? 동사는 여기 있고요. 접속사 없으니까 분사구문이어야죠. 그리고 유리야 분사구문 뒤에 쓰면 주절의 동사보다 뒤에 쓰면 뜻 대부분 90%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결과, 이 rainfall, 강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이 얘기죠. 그래서 when this water moves through the power of wind in large volumes.
그래서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말이 이 large volumes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great appreciation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물을 찔끔찔끔 수증기를 째까째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만큼 대량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난 이 단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람의 힘을 통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옮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it becomes what? become은 보어로 명사를 수반했고, 얘들아 그리고 call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해야 되지. 이거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목적격 보어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니네 말 맞다나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역할까지 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이렇게 두 개 다 해먹으면 이걸 우리는 비로소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 부르고 나연아 해석 한 글자로 뭐라 하면 돼? 것. 끝. 그래서 호세 마렌고라는 기상학자가 Flying River, 날아다니는 강이라고 부른 것이 비로소 된다. 자, 지우야, 네가 정발고 교사야. 이 문제 뭐 낼래? 난 딱 하나밖에 안 보여. 문법이요? 근데 이거 어법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어법은 이거 제외하고. 이거 수능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 강의에서. 뭐로 내고? 그러니까 뭐 건들고 싶을 것 같아? 난 이거. 알겠지? 자, greater appreciation이라 했잖아. 한때는 증발한 수증기를 옮기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숲이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숲에서 식물들이 머금고 내뱉는 그 수증기를 얘가 잡아다가 딱 옮겨주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대량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뭐예요? 숲에서 나온 대량의 수증기잖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하자. 자, 하고 5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쉴게요. 5분만. 자, 이거 얼른 하고. 자, 1, 2번을 엮으면 물순환에서 바람은 증발된 수분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물 순환 과정에서 바람은 더 큰 규모의 수분을 옮긴다고 밝혀졌다. 저는 여기서 그 greater appreciation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규모의 수분. 그러면은 증발된 수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 숲의 증산작용을 통한 수증기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라는 말은 좀 말이 이상한가? 옮긴다고 밝혀짐. 그러면 별도의 연결사 없이 그냥 쓸게요. 숲의 증산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대량의 수증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옮겨요? 무슨 형태로? 뭐라고요? 플라잉 리버 말고요. 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물이 글로 가야 되잖아. 강우. 그래서 레인폴이라 했잖아. 비를 통해서. 자, 물순환 과정에서 바람은 숲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량의 수분을 옮길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일단 제일 쉬운 건 interact 쓰면 되고요. 근데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조율돼서 이렇게 아다리가 맞춰서 뚝뚝뚝뚝 이렇게 이어지는 거. C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고? coordinate. coordinate라고 하면 되죠. 발음 coordinate예요. 그러니까 너네 소위 우리나라 말에서 잘못된 콩글리시 발음인 코디네이터가 이 coordinator예요. 자, 이렇게 하면 4번 지문까지 완료했고요. 질문 더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30분부터 하겠습니다.